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이는데 마음 한편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사람. 이 사람 왠지 꺼림칙한데?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딱히 이유를 설명하긴 어려운 그런 경우 말입니다. 사실 사기꾼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미묘한 단서를 남기곤 하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기는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사기꾼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기꾼들의 신호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이 겪으시는 사기 수법 5가지를 상황별로 나누어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와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진짜일까?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투자 상품 광고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몇 달 전 혜수 씨도 유명 재테크 전문가 A씨가 추천하는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눈길이 갔습니다. 전문가가 보증한다는 말에 믿음이 생긴 혜수 씨는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바로 신청 절차에 들어갔죠. 그러나 며칠 후 혜수 씨는 자신의 돈이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기꾼들은 혜수 씨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권유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들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전문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교묘히 조작해 마치 그들이 직접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합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나 전문가가 이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자신도 사용해봤다고 말하거나 검증된 상품이라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그들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 실제로 믿기 쉽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일 뿐인데도 유명인의 영향력 때문에 더욱 쉽게 설득되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자산 전문가나 유명 재테크 인플루언서가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며서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지금만 가능한 투자 기회라며 조급함을 부추깁니다. 심지어 유명인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노출시켜 피해자가 더 큰 신뢰를 가지고 바로 행동하도록 유도하죠. 혜수 씨 역시 유명 전문가가 직접 투자한다고 믿었기에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소중한 돈을 잃은 뒤였습니다. 충격과 함께 현실을 깨달은 혜수 씨는 그 순간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명 인플루언서나 전문가가 등장하는 영상일수록 그들의 공식 SNS나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추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계정이나 허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 금액을 서두르게 만드는 내용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끌리더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상품인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기보다 확인하라.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믿기보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나와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인플루언서와 전문가의 말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안전하게 고수익? 그런 건 절대로 세상에 없습니다.
철수 씨는 요즘 부쩍 노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일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얼마 전 모임에서 오랜 친구 준수가 다가와 속삭이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요즘 진짜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어. 내가 직접 해봐서 확실하거든. 통장에 묶어두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믿어봐. 친구의 말이 철수 씨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지. 하고도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가 솔깃해졌죠. 그날 밤 철수 씨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돈이 불어날까? 어느새 기대감이 커져가며 속으로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당장이라도 투자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철수 씨 같은 심리를 너무도 잘 꿰뚫고 있습니다. 막연한 노후 불안, 그리고 경제적 여유에 대한 갈망, 이런 감정이 불러오는 작은 빈틈을 그들은 놓치지 않죠. 특히 철수 씨처럼 신뢰할 만한 지인이 이건 절대 안전해 라고 장담하면 그 말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리며 다가옵니다. 그들의 첫 전략은 절대 안전과 확실히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보장이 있을 리 없지만 그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의심보다는 기대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죠.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막연했던 불안감 대신에 진짜 가능할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사기꾼들의 교묘한 작은 함정입니다. 초반에 아주 적은 수익을 일부러 보여주며 철수 씨의 불안을 잠재우고 정말 잘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첫 수익이 보이니 마음이 놓이고 더 큰 금액을 맡겨야겠다는 결심까지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기꾼들의 속도전이 시작됩니다. 사기꾼들은 점점 더 큰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라며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약속이 미뤄지고 다양한 핑계가 쏟아지며 차츰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철수 씨는 큰 돈을 잃고 난 후에야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 씨 같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 절대 안전은 없다는 사실을 단단히 기억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감이 스친다면 그 이유를 곱씹어보고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사기꾼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며 빠른 결정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안전한 투자라면 충분한 시간을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기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수 씨의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냉정하게 사실을 점검하는 관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 되죠. 가까운 사람이 제안한 투자라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회야 라는 말을 들을 때일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검토와 냉정한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일상의 의심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일지라도 돈 문제에서는 스스로 검토하고 의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설마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럴수록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철수 씨는 결국 이번 경험을 통해 작은 의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땐 스스로 그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사기를 피하는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내 마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결국
내가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불안도 흘려보내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도 철수 씨를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금 신청? 공적인 절차 속의 숨은 덫. 민영 씨는 최근 어려워진 가게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는 마음에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민영 씨의 눈에 들어왔죠. 정부 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간단한 절차로 바로 지급. 이라는 메시지를 읽은 민영 씨는 순간 정부 지원금?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안내된 링크를 눌러보니 깔끔한 웹사이트에 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떠 있었고 정부 마크까지 그럴싸하게 포함되어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 민영 씨는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생각하며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민영 씨처럼 정부 지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부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 마크와 로고로 메시지에 신뢰를 심어주죠. 공식 절차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같은 문구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조성합니다. 사기꾼들은 깔끔하게 디자인된 웹사이트나 신청 페이지를 통해 피해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꾸밉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 정부 웹사이트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과 문구, 심지어 정부 기관 이름까지 적혀 있어 민영 씨 같은 피해자가 쉽게 안심하고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민영 씨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비밀번호까지도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했죠. 하지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야 민영 씨의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이체가 일어나고 남아있던 잔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민영 씨는 깜짝 놀라 확인해 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빠져나간 뒤였고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등 민영 씨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연달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악질적인 경우 사기꾼들은 민영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대출까지 받아 민영 씨에게 큰 빚을 떠넘기거나 민영 씨가 전혀 모르는 계좌를 개설해 추가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민영 씨는 계속되는 2차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신뢰했던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영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 지원금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적인 안내는 반드시 정식 웹사이트나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모르는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나 링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부 웹사이트나 관공서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소액 수수료나 서류 비용을 요구하는 지원 절차는 모두 사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수록 확인하고 믿을수록 경계하라. 공적인 기관과 친숙한 이름을 앞세운 절차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경계심이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쉽게 믿기보다는 내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다급할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보호할 방패를 꼭 챙기세요. 네 번째, 소액을 입금해야 대출이 승인된다고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함정. 영희 씨는 요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급히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던 어느 날 영희 씨의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간편 대출, 신용도에 상관없이 낮은 이자로 바로 승인 가능. 메시지를 읽은 영희 씨는 신용도가 낮아도 된다고?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다급한 상황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상담원과 연결된 영희 씨는 간단한 절차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을 먼저 입금해 주시면 곧 대출이 완료됩니다. 상담원은 보증금이라며 2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0만 원 정도라면 그리 큰 돈도 아니라는 생각에 영희 씨는 입금을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돈을 보냈죠. 사기꾼들은 영희 씨처럼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노립니다. 우선 작은 금액의 보증금, 보험료, 수수료를 요구하며 10만 원만 입금하시면 대출이 바로 승인됩니다. 라는 말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립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해 피해자가 의심 없이 입금하도록 유도하죠.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큰 대출을 기대하며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입금 후에도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기꾼들은 대출 진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30만 원만 더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부족으로 대출이 지연될 수 있으니 나머지 50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라며 점점 큰 금액을 빼앗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들은 대출이 거의 완료됐으니 조금만 더 협조해달라며 상대방의 조급함을 자극해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하죠. 심지어 사기꾼들은 공식 금융기관처럼 보이는 허위 사이트나 가짜 광고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죠. 신용이 낮거나 급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간편한 절차와 낮은 이자율을 강조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쉽게 경계심을 놓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영희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승인을 위해 소액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보증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은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상담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대출이 급하다고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계약 조건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승인 가능이라는 말이 나올수록 더 신중히 따져보는 습관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욕심내지 말라. 큰 화를 부른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수록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익이 보이는 순간일수록 한 번 더 돌아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살피는 마음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얻는 이익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화 사기. 수진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에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심각한 목소리로 아드님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급히 이송 중이니 치료비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죠.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료를 못하면 어떡해. 빨리 돈을 보내야 해. 하는 절박한 마음에 수진 씨는 바로 계좌로 돈을 이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수진 씨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히 노립니다. 그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황입니다. 혹은 딸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해 피해자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고
그 공포감을 이용하여 급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죠.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는 순간 사람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본능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꾼들이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끊으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피해자를 붙잡아두며 가족과 연락할 틈을 주지 않죠. 지금 바로 돈을 보내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공포감 속에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요 전략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진짜 상황이라고 믿도록 자녀 이름이나 나이, 학교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드님 맞으시죠?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같은 말을 덧붙여 피해자가 믿고 돈을 보내게끔 조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기꾼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나 의료진을 가장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추가로 들려주며 피해자가 침착함을 잃고 절박하게 행동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수진 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오직 아들이 안전하기만을 바라며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꾸며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진 씨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 속 목소리가 아무리 위급하게 들리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통화를 끊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한 금전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치는 순간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울수록 마음을 단단히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절박한 순간일수록 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족과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안전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작은 방심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사기꾼들의 특징을 기억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세요. 작은 의심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